안녕하십니까, 비전교육학입니다. 7월 12일 하루 교육학 문제 저와 함께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문제는 교육 심리 파트였죠. 여기서 제가 문제화 시킨 거는 대시의 자기결정성 이론입니다. 자기결정성 이론인지 아닌지 우리가 파악할 때 그 근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, 대시의 발언에 따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다. 생리적 욕구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심리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. 그래서 인간이 가진 심리적 욕구를 언급하면 이게 대시구나 하는 걸 빨리 눈치를 채는 게 중요하겠죠. 그걸 바탕으로 보편적인 심리적 욕구를 이 세 가지를 만족시켜주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의 욕구, 유능성의 욕구, 관계성의 욕구, 이걸 만족시켜줄수록 이걸 더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의 욕구는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. 이게 바로 내재적 동기를 활용하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마땅히 교사라면 이러한 내적 동기, 즉 자율성을 아이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, 자율성을 만족시켜 줄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법, 관계성을 만족시켜 줄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법, 유능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방법,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. 그걸 문제화시켰습니다. 자, 두 번째 교육 과정 영역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강의 들으실 때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서, 제가 문제 낸 것을 보면서 한번 이 답안과 보면서 한번 강의를 들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교육과정 영역은 테일러가 제시한 그 과학적 어떤 경영 관리론에 따라서 인간의 어떤 학습 능력, 생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 보비트의 활동 분석법을 문제화시켰습니다. 그래서 보비트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. 인간에 대한 지식 중심의 전달식 교육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. 왜냐하면 지식을 전수하는 거 뭐 나쁘지는 않지만 그 지식을 전수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로 하여금 생산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거 아니라고 본 거예요. 그래서 보비트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. 그렇다면 생산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건 도대체 뭐냐? 라고 판단했을 때 그거는 이미 향상된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인들, 즉 사회에서 올바른 활동을 하고 있는 성인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분석하는 거예요. 얘네들은 무슨 여가 활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며 어떤, 예를 들면 취미를 또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활동들을 미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체험해서 한다면 그렇게 성인과 똑같은 삶을 살도록 학교에서 미리 구성해 놓는다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똑같이 생산 능력이 향상된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. 그게 보비트란 거죠.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시면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. 활동 분석법에서 핵심은 활동 분석 단계와 그리고 교육 목표를 설정할 때 유의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자, 그다음 교육 평가 영역입니다. 교육 평가 영역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을 문제화시켰습니다.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하나의 교육 과정이 이게 참 좋은 교육 과정이었다, 즉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때 타일러 같은 경우에는 객관성을 유지하라고 합니다. 그 판단자의 주관성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좋았다 안 좋았다를 판단하는 거는 이 주관이 들어가면 안 된다. 그냥 아이들이 학습 목표를,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나서 학습 목표를 잘 달성하면 좋은 거고 달성 못했으면 안 좋은 거다,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근데 그 평가자의 역할이 너무 제한돼 있다고 보는 거죠. 스크리븐의 입장, 스크리븐의 판단 모형에 따르면 인간 그 평가자들은 그게 좋은 프로그램인지 아닌지를 자기 주관 나름대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하냐? 바로 아시다시피 목표 자체부터 제대로 된 거냐, 뭐 목표 이외에 얻은 건 무엇이냐, 그리고 교육 이 평가 모형 자체, 하여튼 내재적, 외재적, 이러한 판단의 어떤 증거들, 그런 것들을 살펴보기 바랬던 거죠. 그래서 어떤 내재적 증거에 외재적 증거에 따라서 평가 도구를 분석하는 거, 이걸 중요시 여겼다라고 볼 수 있죠. 자, 그럼 마지막 교육 철학 문제입니다. 교육 철학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사 중심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미래를 위한 훈련에 두고 뭐 이런 식을 한다는 거는 어떤 교육 철학이냐면 본질주의 교육 철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즉 이전까지 우리가 쌓아온 이러한 문화 유산을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함으로써 그 학습자들이 미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장래 생활을, 즉 학생들이 장래 생활을 위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은 본질주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럼 이런 본질주의 교육 철학의 관점에서 도대체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 거냐, 그러니까 교육 목적은 무엇이며 교육 내용은 또 어떻게 구성을 하고
교육 방법은 어떻게 돼야 되냐 이런 것도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돼요.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이냐 해서 그 부분 정리했고, 문제점은 문제로 물어보지 않았지만 제가 그 문제주의 교육 철학의 가장 한계점을 이렇게 모범 답안을 구성해 보았습니다. 그래서 교육학 공부하실 때 교육 철학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교육 철학적 사조가 가지고 있는 목적, 내용, 방법, 한계점, 의의 이런 것들을 정리 딱 해놓으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교수학습부터 생활지도 상담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